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이제 판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을 도대체 저를 왜 지금 재판에 나오게끔 하는 겁니까? 이재명 제가 하는 반대 신문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정진상 측에 이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제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재판에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판사가 대표님, 저 이재명 대표님, 이쪽은요, 절차는요, 이 판사인 제가 정하는 거니까요, 원래대로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이 재판 일정이 잡혔는데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재판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니요. 더 늘게 됐어요. 재판 일정이 지금 이러합니다. 어제 3월 26일 출석을 했고요. 출석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러한 일이 있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네요. 그때도 대장동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4월 2일 날 화요일에도 재판이 있고 4월 10일이 총선인데 바로 전날 4월 9일에도 재판이 잡혔습니다. 대장동 재판.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재판 횟수가 더 늘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 재판 횟수와 관련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제가요, 대선에서 진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동규 증인이 코로나 걸렸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증인 신문을 못하고 끝났는데 29일 날 또 나오랍니다. 선거 기간에 2일 날도 나오고 9일 날도 나오라는데 이게 뭐 검찰이 노린 걸 테니까 할 수 없죠. 대선에서 진 죗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번 총선은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인 3표씩 열심히 띄워주시면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당장 아까 그 캘린더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4월 10일이 총선인데 총선 바로 전날 4월 9일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러한 재판들을 조금 총선 이후로 판사님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판사는. 안 됩니다. 저거 예정대로 다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이 스케줄대로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 안 나오시면은요, 그때는요, 구인장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까지 날린 상황. 조현삼 변호사님, 너무 지금 재판부가 가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재판부의 입장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출석 여부를 정할 수도 있고요. 공판 기일도 충분히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의 일정이라든가 피고인의 일정 때문에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단순한 형사 피고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단지 야당 대표라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기간 동안 3차례나 공판을 열겠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공직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공판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 저는 보고요.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특혜 시비를 운운하시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자칫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자, 또 다른 법조인 강전의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지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쉽게 재판을 변경해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재판부에서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자꾸 검찰, 아마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왜 본인을 자꾸 출석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죠. 예. 기존에 하던 스케줄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지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법원에서 이러한 기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을 한다면 예. 그것이야말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정진상 씨가 있는데요. 예. 본인 입으로 본인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정진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인은 변론을 분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변론 분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재판을 그러니까 총선 이후부터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 피고인이 있을 때 변론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 자백을 하거나 예. 어떠한 공소 사실에 다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변론 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으로 본인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것에 대해 공격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이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제가 하는 반대 신문은 다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재판에 지금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요.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때문이 아니죠. 프레임을 저는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요. 너무 명확한 얘기를 가지고 왜곡하시는 것 같습니다. 16년 가까이 법관으로서 재판을 해왔는데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 핑계를 대면서 검찰 독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범죄자 독재 아닙니까? 정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죠.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입니다. 남의 재판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목소리 듣고 왔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는 계양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